여기 보니까 시간 분할할 수가 있네요. 50분. 좋은 세상이야. 공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차트 가격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 그 사람들은 매도도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는 요럴 때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럴 때 파는 거예요. 파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팔죠. 여기서 살 때는 KRW가 있잖아요. 어머, KRW가 있잖아요. 현금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건데, 매도를 하려면은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이게 만약에 BTC 차트라고 그러면 BTC가 있어야 여기를 팔 수 있는데 BTC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를 빌리는 거예요. 빌려. BTC를 신용을 이용해서 빌려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내겠죠? 렌탈비를 내겠죠? 렌탈비를 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는 BTC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주는 거죠. 여기가 200원이고 여기가 100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200원에 팔았어요. BTC를 빌려와서 200원에 팔고 100원일 때 사서 주인을 갖다 줬어요. 그럼 주인은 BTC 하나가 그대로죠. BTC 하나를 이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시장에다 팔고 100원일 때 다시 사서 이 사람 갖다 줬어요. 그럼 주인은 변화가 없죠? 뭐 이 사람한테 빌려준 수수료 정도 받겠죠? 렌탈비. 주인은 렌탈비를 받는 거고 이 사람은 시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약속이 필요하겠죠? 주인은 BTC를 거래하지 않는 그냥 보유 목적인 사람인 거고 이 빌려온 사람은 매매를 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인 거죠. 근데 만약에 200원이 300원이 됐어. 그러면은 주인이 야 너 내 BTC 언제 갖고 올 거야? 빨리 갖고 와. 너 내일까지 갖고 와. 근데 지금 300원이야. 그럼 이 사람은 300원에 다시 사서 이 사람을 갖다 줘야죠. 안 그러면 형사처벌 받겠죠. 그러면은 손실이 100원이 나겠죠. 100원 플러스 렌탈비. 이해가 잘 갔나요? 사채업이죠. 빌려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리플 차트인데요. 리플 차트인데 우리가 공부한 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내려올 땐 거래량이 내려온다. 가격이 상승할 땐 거래량이 상승한다. 라는 하나의 가정을 잡은 거죠. 그런데 자, 거래량이 지금 전일 거래량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지우고 이거 지금 1일봉이거든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넘쳤어요. 근데 위치가 지금 십자가죠. 이 봉은 초록색이어야 돼요? 빨간색이어야 돼요? 자, 빨간색이 됐죠?
빨간색이 됐어요. 어, 그렇죠? 영주님 맞죠? 초록색이어야 되죠?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요 몸통보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아래에 있으면 차트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차트를 믿는다라고 치면은 만약에 이 봉이 지금 요 봉이 이렇게 돼서 빨간색이 됐어요. 어제 종가랑 어제 시세가죠. 어제 시가랑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도 되겠죠? 차트를 믿으면 차트를 믿고 차트를 운전하는 운전수를 믿으면 오늘 만약에 빨간색 봉이 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도 좋겠죠. 매수를 하면 초록색 봉으로 마무리 지어주겠죠. 물론 수익 나는 거는 그 다음 봉에 다음 거래량이 더 많고 더 위에서 초록색 봉을 만들어줘야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오늘만 보면은 오늘 종가를 예상해 보면은 적어도 얘는 초록색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빨간색을 요 정도까지는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 몸통의 절반, 그러니까 227원 정도의 이하에서 끝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아랫꼬리 다는 거 있죠. 지금 요 부분 아랫꼬리 있죠. 요런 데서는 진입을 하셔도 적어도 초록색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시간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봐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거래량이 요만큼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1시 40분이지만 20분 남았지만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20분 동안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크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초록색으로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위에 있어요. 거래량이 준다는 소리는 우리가 공부했죠. 박스권으로 횡보한다던가 삼각 수렴을 한다던가 한 뜻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위에 있다. 이거는 박스권의 상단이다 라는 소린 거죠. 이해되셨나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전봉보다 위에 있다. 전봉보다 위에 있다 라는 거는 박스권의 상단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타나 스캘퍼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반대로 거래량이 전봉보다 높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빨간색이에요. 이럴 때는 단타나 스캘퍼들이 들어가서 초록색 봉으로 끝나기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타나 스캘퍼들은 이럴 땐 들어가셔도 돼요. 이게 단타를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상승할 땐 상승하고 하락할 땐 하락한다라는 가정이 계속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는 이 가정, 운전수는 요렇게 한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면 진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이 기준은 지금 1시간 봉인데 만약에 이게 4시간 봉일 수도 있고요. 4시간 봉일 때는 더 기준이 정확해지죠. B2S, 우리 B2S 분석법에 의하면은 4시간 봉일 때보다, 아니 1시간 봉일 때보다 4시간 봉일 때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차트를 더 믿을 수 있는 건 1일봉, 더 믿을 수 있는 건 1주봉.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차트를 아, 제가 또 바보같이 이거를 또
영어로 써버렸네요. BTS를. 아, 이걸 2라고 영어로 써버렸네. 이렇게 숫자 2를 써야 돼요. 네 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얘기한 얘기들이 맞나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해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입하기가 아주 애매한 차트였죠. 요 마지막 초록색 봉은. 그런데 이때 거래량이 빵 터져버렸어요. 쭉 올라가다가 다시 쭉 빠져버렸다는 거죠.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매우 안 좋은 그림이죠. 이 부분에 윗꼬리를 만들어서 여기는 굉장한 매물대가 돼버렸어요. 여기 매물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은 수렴해버렸죠. 그런데 내가 아직 들고 있는 이유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위 꼬리를 뚫어주는 녀석이 나와줬어요. 그것도 어떻게? 거래량이 전봉보다 높아지면서 위에 꼬리를 달아줬어요. 결국은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걸 차트님께서, 우리 운전수님께서 가르쳐준 거죠. 운전수님께서. 야, 나는 이 박스를 상단으로 돌파할 거야. 결국 큰 추세는 상승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아이고 운전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권의 하단에서 들어가는 거죠. 손절은 언제예요? 박스권이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거고, 1차 매도가 박스권 상당, 2차 매도가 정고점. 계획이 좀 되시나요? 이런 설계를 그릴 수 있겠죠? 리또속이니까 제 말을 듣고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켜만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으로 지켜만 봅시다. 자 보세요. 매수가는 약 200, 여기 가격을 한번 볼까요? 227원. 공부하는 용이에요. 공부. 227원 사시면 안 돼요. 리또속입니다. 매도가 얼마예요? 한 235원 정도 되겠죠? 최종 목표가 250원 정도 되겠죠? 손절가는 이 정도를 잡아봅시다. 그만 224원 정도로 봅시다. 기억하셨나요? 요거 좀 채팅창에 써주세요. 그냥 숫자만 써주셔도 돼요. 250, 235, 227, 224. 너무 빨리 꺼버렸죠? 됐어. 그냥 봅시다. 자, 지니까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 지니까 얼마예요? 227. 손절가 224. 목표가 250. 최종 목표가 1차 목표가 235. 이렇게 설계도가 완성됐죠. 그 다음 할 일은 뭐예요?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률 계산기 가지고, 자, 250 나누기 227. 10%. 최종 목표가는 10%예요. 1차 목표가는 235 나누기 227. 3.5%. 자, 손절가는 227 나누기 224.
손절가는 마이너스 1.5%예요. 어때요? 괜찮은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대 수익은 3.5%, 최대 기대 수익은 10%, 손실 비율은 1.5%, 약 2배, 비율은 2배 이상, 수익과 손실이 2배 이상. 손실이 1이라 그러면은 수익은 2. 지금 보면 2점 몇 배 정도 되겠죠? 최고 수익률은 약 8배 정도 되겠죠? 손실에 비해서. 그럼 나는 1.5%의 손실을 담보로, 리스크로 3.5%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분할 매도로 10%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괜찮은 설계도죠. 지금 차트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줬어요. 요거는 제가 좀 적어 놓을게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으로. 자, 리플 진입 227, 1차 목표 235, 2차 목표 250, 손실, 손절. 이거 따라했다가 물리시면 나 책임 안 져요. 그냥 우리 공부만 합시다. 리토북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요 차트를 기준으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얘가 여기까지 가는지 250까지 가는지 한번 다음 방송 때는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올라갔는지 손절을 했는지 227원 정도의 손절을 했는지 224원이네요. 손절을 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차트를 믿고 거래를 해도 되는지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매매를 해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차트를 볼 때 B2S 법으로 하는데요. 그 제가 이제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 신뢰성, 차트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1분봉이 있어요. 얘는 너무 리프론 그러니까 비케로 봅시다.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여기서 특정 봉을 봐요. 요 음봉. 이 음봉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차트의 가격의 하락을 예고를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잠깐 내리는 거 뭐라 그러죠? 조정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를 찾아야겠죠?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봐야겠죠? 거래량이 크면 하락인 거고 거래량이 작으면 조정인 거예요.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횡보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돌파를 하고 상승을 했죠. 그 말인즉슨 이 차트가 의미하는 내용은 조정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조정과 무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15분 봉을 봅시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적 수렴을 했죠. 그러면 이 차트는 좀 신뢰성이 있어요. 이 그림은 신뢰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 봉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면서 가격도 상승했죠. 그 다음 것도 상승하면서 가격도 상승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해졌죠. 이 정도면 조금 믿을만 해요. 그러나 거래량이 중간에 줄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격이 오르는 차트가 아니었죠. 끝에 한 봉을 안 봤다 그러면, 두 봉만 봤다 그러면 이 여기서 샀으면 안 됐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르면서 거래량이 전전봉보다 더 올랐죠. 이렇기 때문에 요봉, 바로 요 전봉, 아니 잘못 그랬어요. 요 가운데 껴있는 얘의 신뢰성이 별로 없는 거죠. 전체적으로 추세는 좀 신뢰성이 있지만 당장 요봉의 의미를 분석을 했을 때는 신뢰성이 많이 부족하죠. 자, 1시간봉, 1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수렴을 했죠. 그러나 요봉, 요 두봉, 얘네 둘인데요. 전봉보다 거래량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양봉으로 마무리 졌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상승할 거다. 가격도 상승할 거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봉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가격도 하락을 했죠. 그래서 요 봉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맞지만 요 한 봉, 두 봉이죠. 여기서는 두 봉을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을 했을 때는 틀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질수록 이 봉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이 아니라 이건 횡보겠죠. 그래서 어때요? 요 마지막 몇 봉을 분석을 했을 때는 거의 맞아 떨어지죠. 더 정확한 건 뭐예요? 1봉. 우리 4분 남았으니까 한번 이제 또 공부를 해봅시다. (4시간) 봉으로 지금 4시간 봉이 종료되기에 4분 남았어요. 그런데 가격은 상승하면서 상승했죠. 그리고 가격은 지금 횡보 중이에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죠. 그 말인즉슨 지금 요 가격이 횡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초록색 봉이죠. 초록색 봉이에요. 그러면 매수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거래량이 지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는 지금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죠?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돌파를 안 할 것 같아요.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횡보를 하겠죠? 물론 이 거래량을 갑자기 빵 튀우면서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죠? 1시간 봉을 봅시다. 큰 봉을 보고 예상을 했죠. 그 다음은 작은 봉을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2S예요. 작은 거를 먼저 보고 큰 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큰 거를 보고 아리까리한 부분을 더 세밀하게 숲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뭇잎을 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요? 거래량은 수렴하면서 박스권 수렴을 해줬죠. 그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도 올라갔죠. 요 분석은 어떻게 되나요? 요 다음 봉이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해주죠. 혹은 박스권을 아직도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은 마지막 봉이 터졌다고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더 제로로 수렴할 때까지 횡보를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이 박스권 상단은 좋은 매수 지점은 아니에요.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굿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매수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도 돌파할 것 같은 박스권을 갖고 있지만 거래량을 봐서는 안 할 가능성, 횡보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요 봉,
요 마지막 봉의 거래량이 이 전봉들보다 넘어섰어요. 이렇게 넘어서고 지금 위치를 갖고 있다 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봉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줬으니까 이때도 다른 이 전봉보다 거래량을 줬으니까 의미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음봉 마이너스로 갈 거 하락할 거라는 의미보다 상승할 거라는 의미 부여를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거는 4시간 봉 봤을 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시간 봉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 봉 찍었네요. 이렇게 찍었을 때는 우리는 진입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상방에서 돌아주는지 박스 안에서 돌아주는지 보시면 되시죠. 1시간 봉도 완료됐고 4시간 봉도 완료가 됐어요. 보시면 가격은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봉도 줄 가능성이 크죠. 허나 힘이 굉장히 세면 이 추세를 쭉 이어가서 돌파해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비트를 들고 있다 하면은 이 박스와 이 거래량을 보면은 청산 시그널이나 익절 시그널이 없죠. 진입가가 만약 이 박스의 하단 혹은 이 전 이런 요 가격보다 더 아래라고 하시면은 이 시그널은 계속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매매법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피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상한가를 올려주고 그 상한된 가격에서 P자를 그리면서 횡보를 해주면 그 다음은 또 다시 P를 그릴 확률이 커요. 그래서 돌파 이 상승 세력이 굉장히 셌을 때, 상승 세기가 굉장히 셌을 때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일단은 이 박스 이 부분을 깨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가면 되죠. 그러면은 얘기했던 청산이나 익절 시그널은 어떻게 봤냐? 그것도 궁금하시죠? 어쩌다 보니까 또 교육이 됐네. 오늘 교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입을 했으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정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를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설계도를 완성을 해서 목표가를 지으면은 거의 성공률 100% 정도 돼요. 제가 목표를 엄청 높게 잡진 않아요. 그냥 딱 차트가 주는 만큼 하는데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100%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목표가로 가는 중간에 하락할 것 같다. 여기까지만 갈 것 같다 라는 시그널을 줘요. 그게 바로 익절인데요. 목표가까지 갔으면은 청산이 됐겠고요. 목표가를 채우지 못하고 수익을 본 상태로 매매를 중단을 했으면 익절이 돼요. 반대로 진입가보다 아래에서 했으면 손실이 난 중단이라고 해서 손절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익이 난 중단이라고 해서 익절이라고 해요. 익절은 어떤 시그널일 때 해야 하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비슷한 예가 여기 있네요. 가장 이것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청산 시그널은 아니기는 하지만 가장 비슷하게 한번 봅시다. 실제로 있는 차트니까 지금 BK 1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양봉보다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생겼죠. 실제로는 도찌죠. 도찌라서 이거는 애매한 부분이에요. 도찌라서 애매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네모칸으로 돼버린 음봉이다 라고 하면 여기가 청산 시그널입니다. 전봉보다 세진 음봉, 전봉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생긴 음봉. 더욱 안 좋은 건 전봉보다 가격이 내려가 있는 음봉. 이거는 100% 익절, 100% 팔아야 하는 시그널이에요. 이때부터는 하락의 에너지가 좀 생겨버리기 때문에 팔아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차트는 요 십자가를 만들어주면서, 이게 사실은 빨간색이지만 초록색이어도 상관없어요. 위아래가 똑같아요. 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기를 십자가로 보고 여기서부터 요거 뭐 초록색이어도 되고 빨간색이어도 되는 그냥 의미 없는 봉이 돼버렸어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을 줄어들면서 횡보를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청산 익절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관망,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니네요. 이 부분이 아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얘기했듯이 빨간색이고 초록색 아니고 빨간색이고 거래량이 전봉보다 커졌다 하면은 일단 물량을 줄이셔야죠. 완전히 팔진 못해도 절반 정도는 여기서 팔고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박스권이 느낌이 난다 하면은 그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주울 수도 있겠죠. 요 봉도 비슷한 느낌을 주네요. 전봉보다 마이너스 빨간색 음봉으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모양은 도찌죠. 여기 조금 더 지켜보는, 그래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하단에서 지켜보다가 다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만 들고 더 돌파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박스값에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졌고 박스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추세가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어차피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였다면은 하락하다가 뭐 전고점이나 등등을 해서 다시 진입 자리를 줘요. 가격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하락 추세가 정해졌으면 내려가다가도 지지선을 밟고 다시 상승할 그 자리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주울 수 있죠. 근데 얘기했듯이 이봉은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고 여기도 십자가를 만들면서 좀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봉을 보면은 매도 준비를 하면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나 안 하나,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셨죠. 그래서 더 큰 매도 시그널이 나오나, 지금도 거래량이 더 줄었죠. 가격은 밑에 있는데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앞봉보다 더 큰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겠죠. 그러나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더군다나 아래 꼬리를 달고 박스권 위로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요건 계속 들고 가는 걸로 하시고,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상승을 했죠. 좋은 시그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여기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봤어야겠죠. 십자가를 내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벌써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 봉은 상승이 아니라 적어도 박스다 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럼 벌써 내려갈 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 손 익절을 좀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선 차트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저점이나 전고점 등을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오고 거래량도 빨간색으로 더 크게 나왔다, 가격도 점점 내려간다 하시면 익절 하셔야 되는 거죠. 살면서 알수록 어려운 게 공부를 제외하고 커피랑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요거 이제 제 블로그인데요. 제 주된 관심사를 보시면은 커피, 여행, 주식, 비트코인입니다. 차트와 커피가 여기 다 있죠? 네, 세상에서 어려운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 수학, 국어 이런 공부 말고 이런 공부들 있잖아요. 조금 더 실용적인 공부들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밖에 들려요? 현우 터지셨나요? 아씨, 형광등이 또 돈 달래요. 나 미치겠어 진짜. 돈 달랬는데 왜 이렇게 많어? 껌뻑껌뻑거려요. 얘는 아직도 십자가네. 리떠석 리떠석 신나는 노래.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어요? 좋지 못한 성향을 갖고 계시네요. 매우 건장하지 않습니다. 별풍으로 마이크 사야 되는데 마이크를 검색을 해봤어요. 더럽게 비싼 거예요.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고, 뭐더라? 이거 UFO 이런 거는 10만 원 넘는 거고요. 무난한 게 UFO예요? UFO 엄청 비싸던데? 요거 CM5010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거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BJ들이 다 요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얘가 섭렵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은 약 4만원 정도. 이런거 48만원 말고 약 4만원 정도. 이렇게 생긴 걸 많이 쓰고요. UFO는 너무 무난한 거 맞아요? 무난한 거 맞아요? 15만원인데? 20만원인데? 무난한 거 맞아요? 나한테 내 컴퓨터 값이 지금 요거 두 개 값보다 안 돼요. 내 컴퓨터가 지금 40 몇만 원인데 본체가 CM500 음질 깨져요? 괜찮아요. 지금 마이크도 깨지잖아요. 지금 거보단 낫겠죠. 별풍 모아서 이거 살려면 별풍 엄청 많이 모아야 되는데? 별풍 수수료 반대 가요. 그럼 나 이거 몇 개를 모아야 돼? 혹시 전화해서 안 팔았으면 저 주시려고요? 택배로 받습니다. 착불도 괜찮아요. 어휴,
방송을 얼마나 잘하려고 중고도 12만원이나 하네. 아, 나 이놈의 형광등 진짜 씨. 아이, 짜증나. 아우, 이거 무슨, 왜 이렇게 어둡니? 아유, 마이크 뭐 이렇게 비싼 거 써?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마이크 가격 혹시 제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가격 혹시 아시나요? 삼천 원짜리요? 에이, 어떻게 3,000원입니까? 에이, 배송비 포함해서 2,600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있나 몰라? 배송비가 2,500원인데, 어? 배송비가 2,500원인데, 이거 헤드셋이에요. 마이크가 아니고 헤드셋인데, 100원이야, 100원. 미치겠어. 그런 거 치고선 뭐 쏠쏠하지 뭐 게임할 때 뭐 내가 듣는 거 아니고 나는 말하는데 듣기만 잘 들리면 되지. 듣는 건 다른 사람이 듣는 거고 더 좋은 목소리 듣고 싶으면 아이부터 사주든가. 뭐 저 오버워치 하는데 뭐 얼마나 돈 들여서 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잠시만요. 창문 좀 닫고 올게요. 좀 시끄러웠나 봐요. 갔다 왔습니다. 차트가 우리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우리한테 할 말이 있나 봐요. 보셨나요? 철 한 자국. 철 한 자국. 맞죠? 아, 그리고 이제 시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한 가지 해외도 아니죠. 우리나라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대연평도님 어서 오세요.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를 못하게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코인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니즈가 있죠. 고객의 니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제공을 해줘야겠죠? 이 코인을 팔아줘야겠죠?
그런데 국가에선 못하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뒷거래를 해야죠. 뒷거래. 뒷거래. 그래서 이 뒷거래를 진짜로 한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한국 사람이 BTC를 들고 가서 중국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BTC를 팔았어요. BTC를 뭐 달러나 위안화로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거래소가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BTC를 산 거야. 얼마나 사고 싶어. 막 400만 원, 500만 원일 때 내가 볼 때 이건 만 달러 가는데 지금 뭐 400달러, 500달러 이래. 그때 뭐 한 600달러 뭐 했겠죠? 조금 과거니까 만 달러 갈 건데. 그래서 지금 얼마야? 7천 달러? 7천 달러 정도 되죠. 근데 막 4천, 5천에 그때 팔았던 거예요. 그 몇 달 전에 한국 사람이 중국에 BTC를 들고 가서 불법 환전소를 차린 거죠. 근데 이 한국 사람이 누구냐? 잡혔어요, 요번에. 며칠 전에. 56살 한국 사람, 직업은 경찰.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BTC 얼마만큼 팔았게요? 120억. 한국 사람, 56살 한국 사람 경찰이 중국에 가서 BTC를 12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프리미엄 받았겠죠? 야, 지금 비트파이넥스에 BTC가 5,000달러다. 근데 너네 이거 못 사잖아, 비파 있는 거. 나한테 프리미엄 10% 주고 살래? 5,500달러에 살래? 아이씨, 잘못 썼네요. 5,500달러에 살래? 중국 애들은 급하니까 사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붙여서 판 게 120억이에요. 이 120억이 환전 금액인지 수익인지는 정확히 지금 계산 뉴스 나온 게 없고요. 그냥 120억 원치를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재미난 뉴스 정도로 갖고 있어요. 재밌지요?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120억이 만약에 그 거래를 했으면은 프리미엄을 10% 이상 했으면은 10에서 20억 정도를 벌었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불법 외환 거래법으로 잡혔어요. 너무 많이 한 거죠. 했으면 조금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난다. 많이 먹으면 100% 배탈 나요. 걔도 조금만 한 5천만 원만 했으면은 그 사람이랑 하고 5천만 원치 사갖고 가서 프리미엄 한 20% 정도 붙여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들고 왔으면은 안 잡혔겠죠. 뭐 중국에 좀 큰 손이 요거 한 번에 샀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겠죠. 나는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고 그 사람은 BTC를 살 수 없는 입장에서 BTC 10개 정도를 산 거고 이러면은 좋은 거래잖아요. 우리 뒷거래지만 굿 트레이딩이잖아요. 응? 나는 2천만 원 수익이 생겼고 그 사람은 구할 수 없는 수익을 10개를 구해서 이게 기대 수익이 10개가 지금 한 30% 올랐겠죠?
그럼 이 사람도 굿이고 나도 굿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배탈이 난 거죠. 저 BK 80% 정도 먹었어요. 이 이상 먹으면 배탈 나요. 제 경험상 그래요. 80에서 90% 이상의 수익을 먹으면은 100% 뱉어줘야 돼요. 100% 뱉어줘야 돼요. 재수가 없으면 다 뱉어줘야 되고 최소한 10%는 뱉어줘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BK가 BK 차트 한번 볼까요? 우리 또 진짜 차트를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1일봉이에요. 1일봉 가격이 33만 7천원에서 76만원까지 올랐어요. 몇 배예요, 몇 배? 약 2.3배 정도 돼요. 가격이 130% 오는 거예요. 130%. 물론 중간에 조금 쉬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쉬기는 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단기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30%가 올랐어요. 거품이겠죠? 진짜 가치가 올랐을 수도 있겠죠?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은 실제로 내가 이걸 다 먹진 못하겠지만 다 먹은 사람도 있겠죠? 이때 사서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최고 기대 수익은 130%예요. 아니 코인이 130% 2배 이상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먹어. 응? 여기서부터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내가 뭐 중간에 일 때문에 바빠서 뭐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먹었다. 내가 한 30% 먹었다. 그래서 난 더 먹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밑에서부터 보세요. 130%가 올랐어요. 내가 거기서 30% 올랐다고 시장이 그걸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너 130% 먹었으니까 나도 여기서 130% 먹을 거야. 라는 못된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우르사님 맞아요? 아, 영원님 어서오세요. 2001님.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30% 먹었는데 넌 여기서 여기까지 130% 먹지 않았냐? 야 나도 130%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33에서 75 오는 거랑 60에서 1.3배 하면 얼마예요? 한 140 가는 거랑 이게 같다고 보이세요? 가격이 오를수록 금액의 부담은 엄청 커져요. 그래서 앞자리가 3일 경우와 앞자리가 7일 경우에 기대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일례로 BTC를 한번 볼까요? BTC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우리 주봉 틀면 나 멈출 텐데 봅시다. 자, 가격이 200만 원일 때 400만 원 가는 거는 얼만큼의 수익이에요? 100%의 수익이죠. 두 배가 됐죠. 무려 200, 300, 400 두 칸을 가서 기대 수익이 100%가 됐어요. 그러나 600일 때 700, 800까지는 두 칸이죠. 똑같은 두 칸이죠. 가격은 어차피 100만원 단위로 부담감이 커요. 600에서 800 되는 거는 기대 수익이 몇 프로예요? 한 40% 내나요? 64, 24? 40%가 채 안 되네요. 30% 정도? 600에서 800 가는 거는 30% 정도예요. 여기서 두 칸 가는 거는 100% 수익인데 여기서 두 칸 가는 거는 30%밖에 안 돼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금액의 진폭에 대한 기대 수익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수학의 원리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수학보다는 숫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850만원이라고 칩시다. 연말에 1000만원 간다. 지금 850만원인데 연말에 1000만원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볼까요? 1000 나누기 850 17%밖에 안 돼요. 지금 요 850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7%밖에 안 돼요. 17% 먹으려고 이 부담 있는 자리를 들어가고 싶어요? 밑으로는 전 이만큼 정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 17% 먹으려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베팅을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봐요. 물론 17%가 작은 수익률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코인들도 기회를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서 이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가봤자 1000만원인 1000만원이면 사람들이 다 팔겠죠? 야 진짜로 비트코인 1000만원 갔어, 팔자 하면은 1000만원 찍고 뚝 떨어지겠죠? 근데 기대 수익은 17%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 1000만원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리스크, 밑으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는 리스크, 이 커다란 리스크를 갖고 17%의 수익만 가져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비트코인은 진짜 큰 그림을 갖고 매매를 하셨어야 돼요. 저는 비트코인 이전에 이땐가요? 언제였지? 2월달 준, 줄라이, 메이, 준 차트가 다 안 나오나 보네요. 과거 차트도 있을 텐데 해외 차트로 볼게요. 저는요 멈췄어요. 그냥 해볼게요. 한 2월달 이 정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요쯤에다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서 여기다 팔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았으니까 저는 관망한 게 저 박스권이니까 하단에서 살 수 있었지만 저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차트상 우리 공부했잖아요. 올라갔으면 내려갔다가 올라갔으면 내려와야죠. 그럼 올라갔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그래야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저는 이때가 얼마였죠? 한 50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한 500 정도 할 때도 야 300까지는 내려올 거야 라는 걸 알고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때 잡았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야 지금 가격 얼만데 너 사. 이거 2배 간다. 2배는 간다. 해서 진짜로 2배가 갔죠. 2배 넘었어요. 이때가 250 정도 됐었어요. 한 600만원 정도에서 전 팔았어요. 비트코인을 600만원 정도, 거진 한 80% 정도 먹었죠. 이때도 550에 팔았나요? 정확하게 가격은 기억이 안 나네요. 팔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그때 산 거 지금 팔어. 안 샀대요. 이 자식이 안 샀대. 안 샀대. 이 자식이 죽고 싶냐? 그랬더니 지금 그랬고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700만 원인가? 그때 넘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750이야. 750 넘을 때였어요. 야 너 250대 샀으면 지금 3배야 임마. 야 그러게 내가 왜 안 샀나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도 암호화폐 사야겠대요.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자기 샀다고. 뭐 샀냐 했더니 비켓 샀대요. 어젠가 그젠가 비켓 샀대요.
아이고 잘했다. 수익 적당히만 먹고 나와라. 그거 지금